안녕하세요, 커리언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델리티 사이트를 통해서 크레딧 카드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카드를 쓰게 되면요 2%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고요, 이 금액을 바로 피델리티 계좌랑 연결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계정으로 바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메뉴를 통해서 신청하는지, 이 카드 베네핏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분들은 이제 지난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림과 같이 이렇게 카드가 왔거든요. 이 카드를 보여드리고 또 피델리티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여서 어떻게 연결을 시켜놓고 확인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봉투를 열어보면은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라고 적혀 있고요. 또 요즘 많이 있죠. 비록 카드 안 긁고 그냥 갖다 대기만 하는 탭투페이 기능 역시 카드에 있습니다. 지금 카드 번호랑 주소랑 이름이 있어서 살짝 가렸는데요.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카드를 액티베이트 하라고 나와 있고요. 뒤쪽 면에 보면은 각종 베네핏이 있습니다. 첫 번째 봤을 때 카드 자체는 굉장히 좀 싸구려 같이 느껴집니다. 여기 뭐 프린트 되어 있는 거나 카드 넘버랑 세큐리티 코드는 뒤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새겨져 있는 글자가 아니라 그냥 프린트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카드도 굉장히 좀 얇은 것 같고요. 카드 자체는 좀 굉장히 싸구려 같이 느껴집니다. 위에 있는 스티커를 떼고요.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델리티 리워드 카드라고 나왔고요.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2% 받는 크레딧 카드가 이제 가장 낮은 등급인 리워드 카드 되겠습니다. 피델리티에 조금 더 돈을 많이 놔두시고 펀드 매니저, 에셋 매니저랑 상의를 해서 돈을 주고서 자산 관리를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높은 등급의 2.5%, 2.75%, 3% 같은 조금 더 캐시백이 높은 그런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그인을 하였고요. 어카운트 앤 트레이드로 가셔서 캐시 매니지먼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드 하는 것은 상품을 사는 것이고요. 트랜스퍼는 가지고 계신 통장에서 피델리티로 돈을 이체하거나 혹은 상품을 팔고 나서 벌은 수익을 은행으로 다시 이체할 때 쓰는 것이 트랜스퍼 되겠고요. 피델리티 내에 있는 콜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캐시 관련된 서비스를 하시는 것은 캐시 매니지먼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캐시 매니지 옵션으로 가시면요, 현재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계정이 나올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는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만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이는데요. IRA를 하시거나 교육 계정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개 계정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크레딧 카드 옵션으로 가면은요, 크레딧 카드가 만들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크레딧 카드 정보가 나옵니다. 방금 카드를 받았고 쓴 금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페이먼트 어마운트, 페이먼트 듀, 큐런트 밸런스 등이 다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추가 정보를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 매니지먼트 탭을 보시면 셋업 얼럿이라고 해서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핸드폰이랑 이메일 등으로 정보가 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은 해외에서 갑자기 돈이 나간다거나 굉장히 큰 금액이 카드로 이용되거나 그러면은 혹시 신분 도용을 당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셋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동 이체되겠습니다. 현재 카드를 처음 받아서 저는 아무것도 셋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크레딧 카드는 오토페이로 해서 자동으로 다 스테이트먼트에 해당되는 금액이 다달이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셋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오토페이를 하시면은 전자 사인을 하겠느냐고 물어보는데요. 이용 약관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클릭한 다음에 컨티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메이크업 페이먼트는 일시불로 정해진 금액만 그날 갚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다달이 자동적으로 페이가 되도록 하시려면 셋업 오토페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정보는 돈을 어떤 계정에서 가져와서 크레딧 카드를 페이하기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메이크업 페이먼트 프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되니까요, 피델리티 계좌에 있는 돈을 가지고서 크레딧 카드를 페이하겠다는 것입니다. 피델리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라우팅 넘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과는 반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페이를 하고
이 포인트를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로 넘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옵션을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아닌 제가 가지고 있는 체킹 어카운트로 바꾸겠습니다. 체킹을 클릭하시고요. 여러분께서 쓰시는 은행의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체커를 보셔서요. 대부분 하단 왼쪽에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이 번호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를 2번씩 입력하셔서 오타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정확하게 입력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스텝에서 다시 한번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마지막 4자리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맞으면 서브밋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은행 계정을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Add Payment Account를 하시면 되겠고요. 페이먼트를 클릭하셔서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메뉴로 돌아왔고요. 방금 체킹 어카운트를 더했으니까요. 이 더해진 체킹 어카운트를 가지고서 실제 어느 정도 금액을 페이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이 어카운트에서 메인 메뉴를 보시면은 스테이먼트 밸런스가 있고 미니멈 페이먼트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니멈으로만 페이를 하게 되면은 높은 이율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은 스테이먼트 금액을 풀로 다 갚는 것이 추가로 이자를 안 낼 수 있어서 좋겠고요. 세팅을 하시려면은 페이먼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셋업 오로페이를 클릭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추가를 한 계정 넘버가 나올 것입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페이먼트 어마운트에 첫 번째로 선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미니멈 페이먼트니까요. 이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미니멈 페이먼트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옵션인 Pay Balance in Full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먼트 데이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조금씩 날짜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4일부터 3일까지 옵션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월 1일에 대부분 몰게지 및 다른 인슈런스 등이 나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저 역시 1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정보가 나오는데 맞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킹 어카운트 마지막 4자리를 확인하시고요. 미니멈으로 페이를 하는지 풀로 페이를 하는지 아니면 지정된 금액을 페이를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돈이 빠져나가는 날짜가 어떤 날에 나가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위에 있는 약관을 한번 읽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클릭을 하셔서요. 정보가 나오면은 대충 한번 스크롤 해서 읽어보시고요. 동의를 하신 다음에 서브밋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전 피델리티 화면으로 와서요. 현재 있는 화면을 다시 새로 고침을 하니까 다음과 같이 오토페이에 You are currently enrolled in AutoPay 지금 자동이체로 등록을 했다고 정보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피델리티에 로그인을 하셔서 바로 크레딧 카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오토페이 등등을 쉽게 셋업을 할 수가 있고요. 별도로 카드 사이트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서 바로 금액이 얼마를 썼는지,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그리고 포인트는 얼마나 쌓였는지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 크레딧 카드 기능 역시 기존의 뱅가드에는 없던 피델리티만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는요, 평소에 나가는 보험료, 수도세, 전기료, 인터넷 등등을 이 피델리티 카드로 나가도록 해본 다음에 포인트가 어떻게 쌓이는지, 이 포인트를 어떻게 피델리티 계정으로 옮기고 펀드로 옮기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